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와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2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과 여당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계신 분이죠. 이현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랜만에 봬요. 바쁘셔가지고. 네. 아, 그랬나요? 네. 지난번에 못 왔구나. 그죠? 예, 네. 2주 만에 뵙고 있는데 그렇네요. 한 번 건너뛰니까 한 달 만에 뵙게 맞아요, 됐습니다. 맞아요.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네.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고 계셔가지고 뉴스에서 자주 네. 뵙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개최하셨던 토크 콘서트가 아주 화제입니다. 아, 네네네네. 근데 네.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불쑥 참석하는 바람에 정작 토크 콘서트는 주목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참석하신 분들이 약간 뒤에 항의가 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행사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여기 토콘서트에서 같이 좀 토론도 하고 그러려고 다 왔는데 이제 젊은 분들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예. 제 지지자들도 많이 오셨고 그런데 뭐 그럴 기회가 없이 그러니까 있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짧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혁신위원장이 오시더니 뭐 그런 걸로 뭐 모든 것이 막 도배가 되고 예. 그래서 정작 자신들이 관심이 있었던 어떤 정치에 대한 또 혁신 방향 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경제 외교 이런 정책적 대안도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한 거니까 부산의 경제 발전 비전 뭐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못 다뤄졌어요. 네. 그래서 약간 오신 분들 중에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저분은 왜 오셨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초대 대상도 아니고 토론에 참석자도 아닌데 저분 왜 오셨냐?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인 위원장이 이제 갑자기 와서 앞자리에 앉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도 막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네. 이제 막 카메라 막 비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또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토크 콘서트 원래 목적에 그렇죠. 있어서는 좀 약간 비껴간 주객이 부분. 전도됐다 이런 게 있었죠. 네. 더군다나 하여튼 어쨌든 뭐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 아무래도 준비했던 내용들의 반도 못했죠. 그 자리에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얘기 핵심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좀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신당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떤 진실, 그죠? 그다음에 옳고 그름, 그리고 어떤 인간적 도리 이런 것들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행태, 이 실태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깨어있는 우리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면 네. 자기 편을 무조건 추종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편 내 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굉장히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비판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보는 시민들. 네. 이게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죠.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토크 콘서트를 같이 하셔가지고 이제 행보를 좀 같이 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비슷하죠.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한 인식. 예. 어떻게 혁신해야 돼? 혁신의 방향? 대통령이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과 당의 관계 설정이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던가 당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상명하복적 관계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손을 끊든가. 예.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그 주제에. 그리고 실제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뉴스에 안 나왔어요. 네, 이전 대표와 인 위원장 만나면 너무 많은 이 플래시가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위원장이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안 왔으면 했어요. 음. 왜냐하면 행사 취지랑 다르니까 이게 예. 이제 딴 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래서 보수 정당이란 무엇이냐, 보수 그러니까 지켜야 할 가치가 뭐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는 뭐냐. 대의제가 제대로 국민들이 제대로 대변되고 있냐.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여튼간에 이제 지금 보면 그 예를 들면 최근에 그 김포 네. 편입 문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포퓰리즘인데 이런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비판했어요. 네. 이렇게 대책 없는 막 그 던지면서 막 표를 위해서 막 포퓰리즘적으로 던지고 책임도 못 질 거를 이런 그 국정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때 뭐 인천공항공사 네. 그죠? 그래서 뭐 비정규직, 정규직 일괄 과한다라고 전환했죠. 해놓고는 실제로는 뭐 그 사실은 다 할 수도 없으면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사람들만 막 부풀려 놓고 결국에는 일부 했는데 나중에 부작용만 생기고 이런 게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시안적인 정책들 그다음에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은 것들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툭 대통령이 한번 가셔서 좋아 이렇게 뭐 이런 거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지난 정권 때 굉장히 비판 많이 했는데 아니 이번 정권 들어서 바뀔 거라고 다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 지금도 엄청난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지적. 그럼 이게 무슨 보수야? 거죠. 이건 아니죠. 상당히 진지하고 신중하고 솔직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네. 근데 과연 솔직하고 정직하냐? 저는 보수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약간 고리타분할 정도로 고지식할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사람들을 보통 너무 그래서 짜증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나 이거? 아까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 전 대표가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뭐 사실상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비명계 의원들과도 접촉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만났다고 또 시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상민 의원이 의원님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셋이 식사도 같이 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준석, 이상민, 이현주 이 세 명의 조합은 또 되게 신선하게 보입니다. 이게 또 네, 어떤 이야기 주고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조금 독특하잖아요. 정치 이력이. 네. 그런데 어쩌냐면 뭐 비명뿐만이 아니라 친명도 저는 가끔 보고요. 네. 또 국민의힘의 친윤, 비윤도 가끔 보고요. 그러니까 다 만나시는 거네요. 그럼요. 아니 심지어는 뭐 이렇게 아주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 아주 골수 보수들도 저는 가끔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요. 그리고 정의당이나 진보당 사람들도 만나요. 뭐 일부러 막 만나지는 않지만 예. 자연스럽게 다 대화하고 왜냐하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다 들어보면 한편 일리 있는 것도 있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가 저분들은 저런 생각하는구나. 이분들이 예. 이런 생각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대화가 되는 정치가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비명계 이제 이분은 이제 비명계시죠. 예. 근데 그 전에 비문이셨죠. 예. 네, 그래서 민주당 있을 때도 가까웠어요. 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보고 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하면서 걱정도 하면서 이거 정치 이대로 되겠냐 뭐 이런 것들 인식을 공유한 거죠. 이상민 의원은 뭐 이른바 이준석 신당 창당이 될 경우에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의원님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시는 건가? 저는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 전에도 제가 그랬지만 저는 그 어떤 신당 뭐 내지는 뭐 제3의 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 또 실제로 제가 그런 걸 시도하기도 했었고 다만 이제 이게 해보니까
그런 길을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 동지적 관계에서 연대하고 이런 거는 쉽게 되는데 의기투합하고 네. 당을 만드는 것도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제 바른미래당 할 때도 그렇고 경험이 당이라는 건 있으셔서. 조직이 되는 거고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덜렁하는 건 아니고 아예 했다가 물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연대와 당은 수준이나 좀 차원이 다른 다르죠. 거니까. 그래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들은 아마 쉽게 되는데 이게 과연 당으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네.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목표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출마를 할 때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좌우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다 지명도가 있어서 네. 무소속 출마하는 것이 뭐 굳이 무소속 안 나가고 꼭 당이 있어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려면 그 당 만들었을 때 그 시너지가 나야 만들지 않겠어요? 예, 효과가 있으려면. 예, 안 그러면 그냥 무소속 연대하든지 이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시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당으로 나갈 수가 없고 네. 그런데 당이 없으면 못 나가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자기 이름이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은 자기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예. 이걸 이제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시너지가 나느냐 맞췄을 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죠.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가능하면 함께 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너무 무리다 또는 네. 이제 좀 더 신중하자 이렇게 되면 그냥 뭐 각자 이제 무소속 연대로 가는 뭐 게 그렇게 오히려 하든지 뭐 아니면 어쨌든 공동의 인식을 공유를 하되 신당은 조금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생각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좀 열어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고민 중이신 걸로 네. 보이는데 일단 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시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신당은 이렇게 당을 창당하는 거는 금방 해요. 그러니까 세력이 있으면 예. 5천 명이 5군데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1,000명 이상씩. 그 정도 지지 세력은 모을 수 있는 역량들은 다 되는 사람들이라 각자가 다 신당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마음 먹으면 금방 할 거다. 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소프트웨어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시너지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네. 신중하게 다들 생각하는 거죠. 초선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인류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안아주고 싶다고 표현할 정도로 마음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것이냐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어.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웬만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걸 뭐 몇 번 쏘가요? 그리고 그냥 쏘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도 지난번 총선 공천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토사구팽 비슷하게 돌려막기 해가지고 당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저는 기억나는데 예결위 회의장에서 네. 사람을 세워놓고 중간에 의원들이 이게 막 뭐 그때 울면서 뭐 연설했나 뭐 하여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그때 의원들 몇 명이서 그 집단 린치를 막 했어요. 사람 세워놓고 쫙 앉아 있고 몇 명이 일어나. 저는 그 누가 집단 린치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예. 정말 비민주적이고 이게 인권 탄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일약 대표가 됐는데 이제 국회의원 아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랄까 약간은 순진한 상태일 때 그죠? 네. 그런 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마 저는 충격이었을 거다.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루비콘 강을 상황에서 건넜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일부에서는 돌아오면 선대위원장 거론되기도 합니다. 선대위원장이 뭐 별 건가요? 그게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찾아가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는데 홍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이 너무 많다. 대통령을 믿고 뭐 초선이나 원외 인사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보잡 누굴 지칭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도부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홍 시장 발언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뭐 표현이 조금 너무 거칠긴 한데. 네. 아주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고.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듣보잡. 이 너무 설친다. 중진들 군기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진들 군기 잡는다. 예. 초선들이 예. 초선이나 원외 인사들이 네네. 여기 이제 윤핵관들 얘기하나 보네요. 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호가호위하는 거죠. 호가호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든 간에 아무리 그 옳고 그름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네. 그렇게 정말 막 집단 린치하고 막 그 삿대질한 이게 과연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냐. 아무리 잘못하는 상황에 있어도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너무 쇼크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너무 심해서. 근데 그게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좀 안 좋아하시니까 앞장서서 자신들이 이제 일종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거야말로 파시즘이고요. 자,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저는 정말 성찰하고 이거는요. 전 용납이 안 된다 이런 행태들. 그래서 그것의 어떤 당부를 떠나서 내용의 네. 당부를 떠나서 그런 행태 그리고 왜 그 연판장 전당대회 때 연판장 돌린 사람들 그것도 굉장히 파쇼적인 전체주의적인 행태거든요. 예. 이게 양식 있는 지성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요구하길래 저는 절대 나한테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이랬는데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런 거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선 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그런 어떤 홍위병 그런 말 아닌가요? 네. 초선이나 원외 인사들이 군기 잡고 설친다. 듣보잡들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 위원장이 뭐 친윤계 인사들 또 설치는 중진 정도가 의원들 아니지. 중진 뭐 험지 출마로 오늘 또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랑 좀 맥락상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받아들여지고 뭐 간에 이제 권고를 하신 거라 정식 혁신안은 아니에요. 의결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왔을 때 왜 이게 의결이 안 돼? 그래놓고는 이 의결 안 된 권고안을 가지고 막 떠들면서 마치 이거 가지고 마치 하는 것처럼 포장하면 되겠냐? 의결부터 해라. 그리고 안 돼 이게 실천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예. 막상 공천 때 다 된다.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윤핵관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 중요한 윤핵관을 치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윤핵관이 남아있다든지 그렇게 그런 돼서는 안 된다.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네. 중진이라고 또 하잖아요. 예. 그 사실 지난번에 아주 꼴사나운 행태를 보여준 연판장 돌리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초선이었어요. 줄 서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초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중진이다 초선이다 이런 걸 구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진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예. 초선 중에서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네. 거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지금 이제 딱 2주 정도 됐는데 마무리하면서 딱 한마디로 일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만 계속하지 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혁신 과제, 1번 혁신 과제는 대통령이 변하는 거고 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바꾸거나 끊는 것이다. 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에 집중하시라. 네. 인재영이 위원장이 그대로 윤핵관이 하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회전문의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대표도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이게 혁신의 본질이 지켜지기가 기대 난망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본질을 망각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화려한 이런 거 보여줘서 될 일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치 뭔가 안개가 자욱한데 그 안개가 싹 거치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옛날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전 의원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